네, 강프로입니다. HLB 봅니다. HLB가 금요일 날 시장이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2.7%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 22평에 대한 저항을 받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조금 되실 겁니다. 그리고 미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텐데 일단 미증시부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미증시에 대한 체크 상황을 먼저 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다우 그리고 나스닥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우 같은 경우에는 올랐고요. 나스닥은 내렸습니다. 2%나. 자, 그렇다는 건 특정한 종목군들의 하락 부분이 몰려 있다는 거죠. 그 특정한 부분이 나스닥이 떨어졌으면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 이런 쪽으로 하락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그렇죠.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강할 수 있는 종목들이 뭘까? 이걸 봐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오예요. 자, 그동안 반도체 쪽 그리고 바이오 쪽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더 강했었다는 건 맞아요. 자, 개별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HLB와 알테오젠이 올해 들어서 바이오를 1분기에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시세가 나오다 보니까 3월 말부터 진행된 이 조정을 가지고 이제 다 올랐다, 이제 끝났다. 왜? 실적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실적이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평가, 고점 논란이 계속해서 있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 건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HLB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은 뭡니까?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 FDA 이런 쪽이죠. 근데 이건 그동안에 있었던 이거 신약 개발 성공할 수도 있겠는데 1상 통과할 수 있겠는데 2상 통과 가능하겠는데 이런 것에 대한 그렇죠. 이렇게 통과하면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무언가 큰 돈을 벌 수 있겠는데 회사 측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기대가 아니라 꾸준하게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나올 수 있다. 자, 이런 부분에는 진양권 회장의 뚝심이 있었죠. 장기 적자, 거의 한 근 10년에 가까운 거의 뭐 수백 수천억에 달하는 적자를 봐오면서도 리보세라닙의 판매허가 신청의 단계까지 갔다는 점 굉장히 진짜 대단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혹시라도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진짜 욕도 많이 하고 그랬을 텐데 이제는 다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이 신약 개발에 대한 바이오 기업들은 10조라는 벽이 있었습니다. 이걸 2015년도에 한미 약품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10조라는 벽에 계속해서 걸려왔어요. 그리고 그 벽을 HLB도 이번 24년 전까지는 못 넘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이 10조 만들고 떨어졌죠. 근데 이때는 기술 수출에 대한 일회성 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약 개발한다는 내용 이런 부분이 기대감으로 작용하면서 신라젠, 뭐 코오롱 생명과학, 그쵸? 뭐 다들 이름만 들으면 아실만한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뭐 팩사백 그리고 이 그 코오롱 생명과학에서 이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뭐 관절 그쪽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쪽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10조라는 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10조라는 벽이 생겼었던 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일회성 비용. 그쵸. 나와서 얘네가 뭐 했을 때 일회성 비용으로 라이센스 아웃, 그쵸. 기술을 수출하는 거기까지만 봤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인데 리가캠 바이오. 그쵸. 이게 원래 레고캠 바이오거든요. 이쪽에서 지금 얀센의 2.2조짜리 기술 수출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리가캠 바이오는 지금 시가총액으로 보면 1조 8천억 수준이에요. 자, 이렇게 HLB와 차이를 보이는 건 왜 그럴까요? 여기는 일회성 비용. 여기는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실적에 대한 부분, 즉 현금 흐름을 빗대어서 우리가 프리미엄을 적용했을 때, 즉 PER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하나가 더 있죠. 알테오젠입니다. 그러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머크와의 독점 계약을 하면서 연간 1조 원이 넘는 현금 흐름을 확보했고 다른 기업들까지도 그쵸. 지금 ALT 비포 말고 다른 뭐 테르가제나 뭐 이런 다음 버전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현금 흐름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투자는 더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먼저 반영하니까 알테오젠도 고가는 10조가 넘어갑니다. 그렇죠. 셀트리온이나 이런 쪽은 지금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막 연간 수천억 이런 식의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10조 이상의 평가를 받는 게 맞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흑자 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넘을 수는 없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원리 기대감이 존재했을 때 올라간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HLB는 지금 이미 통과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막대한 자금, 그렇죠? 거래 들어오면 뭐 하루에 1조 이상씩 거래가 터진 날도 있으니까 이런 자금이 계속해서 투입되면서 주가를 상승 쪽으로 이끌었을까요?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필요한 건
반등에 대한 타점에 대한 이해,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타점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 그쵸? 내 계좌 수익률은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600%. 1월 1일부터 4월 19일, 석 달 반 정도의 성과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 타점인데, HLB 보세요. 매수, 매도, 이 구간이 적어 보이는데 30%가 넘습니다. 그리고 매수 또 매도, 여기도 20% 가까운, 그리고 매수 또 매도, 여기도 한 13% 정도, 그리고 반등 확인하고 또 매수,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용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에 매수한다. 싸게 잡으려고 노력하지 말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뭐 반도체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DI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구간에 매수, 그쵸?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간을 내가 잡아서 매수를 한 결과, 그쵸?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한 9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고, 여기 시장가 매수 2구 산업 8시 49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장 시작 전에 공유해 드릴 수 있는 건 돌파하는 구간에 매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구 산업 한번 보면, 자, 내용 보세요. 시장이 폭락하는 과정에서도 12% 정도의 상승세, 그리고 3거래일째 계속해서 매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즉 돌파 구간에 있다는 점,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여기 HLB를 보면 너무 명확해집니다. 이제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있다, 즉 선반영되고 있다. 근데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다. 그쵸? 근데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리가켄바이오보다는 알테오젠이나 HLB 쪽으로, 그쵸, 더 좋은 시세를 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미 올라간 것에 대한 가격 부담을 조정을 통해서, 그쵸,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금요일 날 시장이 폭락하는 과정에서도 HLB가 추가적으로 하락폭을 키우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저는 반등하는 구간을 확인해서 이쪽 구간 4월 10일경 정도에 매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다음 주에도 타점을 잡아서 매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인 타점은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구독자 인증을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로 인정해 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타점을 잡을 수 있는지 원리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HLB에 대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HLB만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 자,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HLB의 상승세는 FDA의 통과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는 종목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꾸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쵸, 타점, 가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어떻게 분류했을 때, 또는 어떤 식으로 내가 매매에 참여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